식사하시기 전에 제가 이 양평을 좀 전에 저는 이제 송병일 고모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데 요즘 뭐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송 고모님은 좀 이제 젊은 이제 내가 아흔이 다 되니까 젊은 분들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송병일 고모님 제가 별도로 한번 뵙고 말씀을 좀 드리려. 저하고는 자주 통화를 했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경제 신문을 저한테 자주 보내주시고 해서 대한민국 아무튼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그 오육선 동지라고 가마치 그 집 하는 그 여주에서 그 치킨집 하는 분이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써주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주례 쓰면 선거법 위반된다 이렇게 통지를 받아가지고 주례를 써주기로 해서 못 썼어요. 그래서 주례까지 써주기로 했는데 해서 제가 왔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동지들이 또 올 텐데 아무튼 제가 양평을 와서 양평의 송병일 고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임을 하고 있다. 송 고모님이 한 100여 명까지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말씀하시던데 조금 이제 여기에 뭐 윤기합 반장도 계시고 조정균 대장도 계신데 대표도 조금 그 중간 역할들을 우리가 좀 부족했지 않냐. 중간 역할들을 송 고모님이나 선배님들이 하는 역할들을 중간에서 좀 모시고 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윤 반장님 계신데 제가 항상 그래요. 좀 어디 행사 있으면은 윤 반장님이 차가 있으니까 양평이나 여주를 거쳐가 이분들을 선배님들 다 모시고 한 차를 모시고 올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좀 하면은 활성화도 되고 행사 갈 때도 편하게 버스로 왔다 버스로 오는 거니. 우리 중앙당 버스가 중앙당에 있으면 윤기합 반장님 집에 있단 말이에요. 버스가. 그러니까 항상 집회하든 뭘 하면은 양평이나 저쪽에 그 여주를 거쳐서 버스 한 대를 채워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월 26일 날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참배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참배를 따로 하느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0월 26일 날 이현주가 저 앞에서 연설했어요. 추모사를. 그때 내가 정재호 민족중앙회 회장님한테 같이 안 하겠다. 당신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어떻게 이현주 같은 것이 박 대통령 묘소 앞에서 12.6 추모를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래가 그때부터 우리가 따로 했어요. 그럼 오전 10시에 하면은 그동안에 박 대통령께서 감옥 가 계실 때 정치인 아무도 안 왔습니다. 국회의원은 저 혼자 유일하게 12.6 유경수 여사 8.15 우리 공화당이 다 지켰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계시는데 혹시 아버지 엄마 기일날 사람이 적을까봐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갔어요. 우리가 한 10,000명씩 모였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안 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잖아 지금. 왜냐 그런 의미에서 민족중앙회 정재호 회장님한테 정재호 회장 저한테 잘해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미안하다 안 됩니다. 보십시오. 황교안 총리 다 김문수 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 김문수 바뀌었죠. 그 전에 박 대통령 감옥 갔을 때 막 처음에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바뀌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추모사를 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재호 회장님한테 정중하게 말씀, 이제부터 우리 공화당은 별도로 하겠다. 별도로. 그래서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1박 2일, 처음에는 2박 3일 했어요. 2박 3일 추모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1박 2일 집회를 하고, 이번에 10월 26일도 우리 공화당은 1시부터 별도로 참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오다가 지난 동영상을 좀 봤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그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된다.
가장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랬는데 못 뱉었어요. 제 판단은 우리 박 대통령 무죄석방 탄핵 무죄석방 투쟁을 우리가 엄청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20분 가량이 돌아가야 했어요. 20분 가량.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서명운동 한다고 그거 한다고 하시면다가 앉으세요. 네. 도로시는 들어 앉으세요. 아니 올려는 들어 그냥 앉으시면 돼요. 요 의자 좀 들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안 만나기를 바랬어요. 결국은 조금만 유영아 때문에 그렇게 급한 마음만 아니었으면 탄핵의 문제는 좌파들에 의해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좌파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탄핵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제가 안종범이라고 우리한테 완전히 원수같이 대가 있죠. 예. 만났어요. 나왔어. 만났는데 한동훈 얘기하더라고. 삼성하고 조사하는데 자기한테 불나는 거야. 자기는 불 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동훈이가 당신 그러면 견딜 수 있겠어? 자기한테 당신 안 불고 삼성의 경영권 개입에 박 대통령이 했다는 퍼즐을 맞추는데 한동훈이가 수사검사래요. 이번에 만났더니 펑펑 울더라고 나한테. 한동훈이가 자기한테 당신이 버틸 수 있냐고. 당신 부르라고. 그럼 자기가 아니 불기 있어야 불지. 불기 있어야 불지. 그래서 안 됐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이런 과정들 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이 탄핵의 강을 건너버렸다니까. 왜냐면 박 대통령이 탄핵의 강을 안 건너고 나는 아무데나 앉아서 쉬자. 죄가 없다. 이 문제는 역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윤석열을 손잡아프고 한동훈이 손잡아프고 유영아 그 공천한 분에 이렇게 가버리니까 야 이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좋기는 대통령께서 아이고 이제 막 이름도 쓰지 말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공화당이 그럼 뭘 할 거냐. 지금 탄핵 이후에 정의가 사라진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렇게 떠들어도 아무 말도 못해요. 언론에서. 한동훈이가 20년 이상 자기 선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탄을 날려도 아무 말도 못해. 왜? 정의가 없는 나라예요. 뿌리에 의해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이제 정의라는 게 없어져 버렸다. 진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거짓말로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집어넣고 몇십 명 때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 뭐냐. 이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랬어요. 이게 막 갈등하고 정치 불신주의가 팽배해지고 하는데 누군가는 정의롭게 누군가는 진실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젠가는 힘이 확 쏠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권도 잡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간다. 조영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조영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친동생이에요.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경기도 안양인데 거기가 한 20만 명 됩니다. 그분이 저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시철 최고랑 같이 갔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조원진 대표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으면은 나라를 기본적으로 한번 올바르게 세울 텐데 이게 올바름이 없어졌다는 거야. 올바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선배님들의 세상 그 6.25를 겪고 뭐를 하고 뭘 했는 그 어려운 세상을 겪고 왔는 선배님들이 역사의 정인들이세요. 정인. 역사의 정인들이세요. 그 역사의 정인들이 가장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요 앉으세요. 의자 요 앉으세요. 그 이쁘니까 이쪽으로 앉으세요. 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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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저희 아버님 세대, 저희 아버님 30년생이시거든요. 아버님 세대에서 이제 전쟁 전까지 50년, 1950년
이 20년에 30, 40년,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대한민국 가장 힘들 때예요. 자, 이 세대들 분들이 이제 80이 넘어가요. 그리고 세상이 흘러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는데 요즘 2030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요즘 2030들이 공화당에 관심이 많대. 왜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러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 제일 옳은 말을 하더라 이거야. 근데 이제 4050 세대는 정교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무튼 여기는 좀 돌같이 뾰족돌같이 좀 모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공화당 해야 될 일이 뭔가? 선배님들이 지켜왔던 역사의 경험이 있고 또 우리가 탄핵 과정을 겪으면서 이 탄핵의 불법 불의의 세력이 정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의도 없는 나라, 진실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언론들이 도리를 못해요. 언론 권력을 주고 돈을 가진 자들은 저끼리 나눠먹기로 들어간 겁니다. 뭐 사회에 환원할 필요도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 가진 자들은 자기만 살면 된다. 좋은 집 알아. 지 잘났다고 저한테, 제가 잘났다고 뭐 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탄핵되니까 제가 뭐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재판만 계속 받고 있지. 그런데 정치하는 놈들은 야가요. 그냥 선배님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잖아요. 저 봐라. 좋은 집 저같이 바보 같은 놈 어딨노. 우리같이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다 하는데 지 혼자 적하고 있다 이래봐요. 근데 제가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한다고. 왜?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공화당이 했고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이 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언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가면서 국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던질 거예요. 저는 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뭐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이거는 뭐 애시당초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 중심에 국민들을 계몽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왜 필요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왜 필요하고 열심히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진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서 우리 공화당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져요. 정치인들요, 뭐 여야를 떠나서 저 욕 못합니다. 지금 뭐 초선 의원들 뭐 모르지만 저는 아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저는 욕을 못해요. 저 선배는 올바른 길을 정치 처음 할 때부터 올라왔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있는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선배님들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니까 이제 좀 지치는 거야. 뭐 좋은지 저 국회의원도 한번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뭐 대통령 해도 안 되고 지역에서 해도 뭐 16%가 돈은 100% 한국 받았어요. 그 당에다 이제 다 줬지만은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창당하고부터 제가 당에다가 돈을 넣은 돈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한 엄청난 돈이 당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올바른 길을 걸어왔느냐 아닌가. 저는 누구한테도 우리 공화당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 그 다음에 그때 구설이 없었고 부패가 없었다. 그 다음에 당에 있는 선배님들이랑 우리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내면서 자발적으로 당비 내고 후원금 내면서 운영하고 우리 2,000원 내는 당원이 53,000명이에요. 2,000원 내는 당원이 53,000명. 전체 당원이 43만 명이에요. 이게 등록 당원 수로 보면 우리가 3위입니다. 3위. 그런데 언론이 꽁꽁 감췄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은 감췄는데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우리 공안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집회 때도 젊은 사람들 다 소문 들었잖아요. 뭐냐면은 저거 말로 그런 너가 공화당이 하는 말이 맞네. 이제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면서 송병희 고모님이 사실은 양평 쪽에 조직도 그렇고 활동하시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송병희 고모님 방송 빨리 건강하시라고 방송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양평 송지님들은 여기 이제 뭐 우리 전성균 대표도 계시고 그다음에 윤기학 어디 가셨나 나오시라 윤기학 우리 방 사무처 직원이지 않습니까? 윤기학 씨도 계시고 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저보다 젊은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윤기학 동지 중요한 얘기인데 뭐 나가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송병희 부모님이 하시던 일들을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맡아서 해주고, 제가 오늘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어떤 집회 이제 10월 26일부터 해봐야 돼요. 10월 26일부터 우리 윤기학 반장님이 양평 여주분들을 버스에 태워서 모시고 현충을 오셔야 된다. 그게 제가 항상 그런 부탁을 항상 집회할 때 양평 여주 거쳐서 오고 싶은 분들이 교통이 내가 용을 와봐도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제 여기 여주가 고향인데 우리 변성근 최고위원 오늘 참 오늘 못 온다 고생했습니다. 남양주가 고향이죠. 우리 송윤진 최고위원님. 박종문 우리 경기도당 위원장님. 경기도가 책임당원, 돈 내는 책임당원이 11,000명입니다. 경기도가 돈을 내는 당원이.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이 110명, 당 운영을 하는 110명이라서 경기도는 돈이 지금 남아서 중앙당에 돈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양평 친구들 좀 보태줘. 예, 그 다음에 박정인 경기도당 수석위원장님. 그 다음 이번에 그 여성위원회, 우리 여성위원회 위원장 하시다가 이번에 원래 부산시당위원장 김전본 부산시당위원장. 우리 영원한 우리 당의 교육 위원장님. 네. 강남 우파 우리 동진이. 위원장님 있어요? 이용식. 위원장. 이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혼식에서 계속 당직을 좀 맡으라 했는데 이번에 안 맡아. 저한테 딱 걸렸어요. 오늘은 당직 맡기로. 그 다음에 교육위원장은 되신 거예요.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용식 우리 선배님. 안남중이 나는. 그 다음 최미자 우리 당 사무소 선배님. 빠진 분 없죠? 오늘 뭐 이렇게 특히 우리 전 대표님 이 가정식 백반에 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막걸리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막걸리 한 잔만 하죠. 딱 한 잔씩만 하겠습니다. 제가 왔으니까 혹시 무슨 특히 여기 지평 막걸리가 그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지평 막걸리. 네, 제가 막걸리 가는 게 지평 막걸리가 예. 대한민국 최고 좋은 막걸리. 제가 오늘 찾아뵀으니까 저한테 궁금하신 거, 뭐 우리 이제 당원이 주인인 정당 여기는 뭐 당 대표나 당원이나 다 똑같잖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오늘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데요. 우리 당원들이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집밖에 없어서요. 마음은 천만평입니다. 아, 예.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깨끗하고 아주 그 멋진 곳으로 모시도록 약속드려요. 건배 맞으죠? 다시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양평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위하여! 위하여! 우리 공화당! 근데 이게 우리 건배가 위하공 우리 공화당 하잖아요. 우리는 국민을 하늘과 같이 하는 어려운 서민과 함께 공원 공화의 정신으로 그래서 위하공 네, 이렇게 지인향 식당에 와서 다시 서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2020년 총선 때
13일 동안에 거의 10일은 아침 식사를 선거운동하고 여기서 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너무 우리 김경자 우리 당원님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뭐 드릴까? 같이 이 양평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순균 우리 부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다. 진양 식당이 최고의 명단 자리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우기고 그냥 간단하게 8,000원짜리 백반 한 그릇씩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왔습니다. 예, 우리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치와 정책을 따라서 2026년도에 또 한번 여주 양평에 기적이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비상을 위하여! 미아공이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아니면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때는 제발 좀 목에 디스크 안 걸리게 좀 하세요. 알았어. 그 다음에 송영진 최고님 건배 한 마시죠. 마시고 내가 보니까 여주 양평 여주 남양주가 우리 우리 공화당의 중심 지역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회가 살렸습니다. 이 그때 남양주나 양평 이쪽 불모지일 때 사실은 이용식 우리 최 기자님하고 홍병이 고문님 모시고 또 우리 김창호 그 당시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양평 조직을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 새롭게 우리 최수범 또 회장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보수 양심적 보수 세력이 대통합하는데 양평, 남양주, 여주가 그 일원이 되도록 열심히 대표님 보좌하고 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심적 보수 대통합을 위하여! 위하여! 우리 안 오고요. 2년 걸린다. 지금 그 양심적 보수 대통합이라고 제가 이제 그 문구를 만들었는데요. 보수라고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닙니다. 양심적이라는 데 방점이 있거든요. 정의롭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용기 있게 희생하는 이 세력들이 보수 중에서도 양심적 보수 세력들이다. 국민의힘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좀 있어요. 바깥에도 꽤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양심적 보수 세력들의 대통합을 통해서 나라를 좀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는데 우리 공화당이 최고의 획기한 공을 세운 거잖아요. 고마울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 잘했으면. 한동훈 대표 20몇 년 바로 직계 선배로 모시던 사람이 108일 비대위원장하고 돌아섰어요. 왜 안 돼요? 그럼 누가 문제냐? 한동훈 대표가 더 큰 문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귀하시냐. 그런데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무슨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찍어준 국민들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야. 이재명과 같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래저래 얘기도 꺼내기 싫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양심적, 우리가 보수라고 지지했었더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기에 칼 꽂고 배신한 사람이 있었죠. 조금 앉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같이 배신을 해도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점을 주니까 한동훈도 20몇 년 선배로 모시던 사람 배신해버렸거든요. 저희들이 양심적이라는 게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 정의가. 그 다음에 진실도 없어요. 진실도 없어. 우리 공화당이 지금 7년, 8년째 들어갔잖아요. 우리 공화당 부패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잖아요. 그 다음에
용기 있죠. 우리같이 용기 있게 투쟁한 사람 누가 있지? 용기 있게 희생하는 그러한 정당으로서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같이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그런 정국이 되면은 누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다. 좌파들한테 정권 넘어간다. 탄핵되면 좌파들 또 정권 넘어가. 이재명한테 정권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국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한동훈 까불지 마라. 당신같이 108일 해보고 비대위원장 108일 해보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생각을 자기가 다 아느냐, 정치가 자기가 다 아느냐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 탄핵 문제는 안 된다. 단지 지금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 길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방송 나가서 계속 얘기하자.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러다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준 사람들이 죄지었냐? 당당하게 찍어줬는데 우리가 왜 죄진 사람 같이 고개를 숙여야 되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김건희 여사는 억울하다고 봐요. 그래도 이 문제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은 국정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뭐가 정의롭고 뭐가 진실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OBS 방송을 아침 OBS 라디오 있잖아요. OBS 라디오 8시에서 8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게 보셔가지고 하는 얘기. 또 YTN 제가 나가잖아요. 또 CBS 나가니까 그런 방송들을 보시면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됩니다. 다른 유튜브 막 듣다 보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가 옳은지를 자꾸 잘 모르시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시킨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시키는 자들이고 이번에 저기 임종석이가 하는 얘기 보세요. 김정은이가 12월 30일 날 우리 민족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적대국이고 통일에 쓰지 마라. 하자말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광화문에 뒤덮었던 통일주장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자주 통일하자 하는 세력이 한 명도 다 없어졌어요. 통일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김정은이가 하지 얘기 한 달 만에. 그리고 6개월 만에 불과 6개월 만에 임종숙이가 딱 나오고 통일하지 맙시다.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체제를 흔들려는 문재인 5년 동안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으면 체제가 어디까지 흔들렸겠어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최측근들한테 한반도의 최고 안보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2시간씩 설명했어요. 문재인 정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 내용을 아는 거야. 우리 공화당이 저항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다 이제 저는 이제 재판 남아있고 뭐 재판에 대한 그것만 남아있지 우리가 얻은 게 없죠. 단지 뭘 얻었느냐?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았다는 거야.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그때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 저항해? 저항 아무도 안 했습니다. 우파 아무도 안 했습니다. 언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무너졌을 때 태극기 들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 정광훈 목사도 나오고 이런 사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국이 심상찮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에는 그때 우리 공화당 힘을 길러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이 뭐를 하고자 하는지 위기지만 저희들한테는 사람들 위기라고 해요. 위기인데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게 위기면서 이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서 선배님들이 우리 양평의 선배님들이 그동안 잘 지켜주셨고 송병
고모님 중심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송병희 고모님도 생각이 좀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젊은 분들이 좀 맡아서 좀 활성화도 시키고 양평 애국동지회가 전국에 우리 공화당의 애국동지회 중에서도 최고의 애국동지회가 되시기를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조은진 대표님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탄핵의 그 뼈저림을 알고 또 김무성 같은 그런 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구호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김무성, 유승민네 같은 자가 이준석,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의주시. 예, 우리가 탄핵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놈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부터 바뀌어라. 윤석열 대통령 대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한동훈 지지율이 대구에서 확 빠졌어요. 대구에서 지지율 70% 가다가 지금 막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그건 뭐냐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고 좌파들하고 싸우라. 좌파들의 공격에 맞아야 되는데 이 본인이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반대다. 단지 하나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좀 다시 배워라. 그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도 치르고 산업화도 치르고 민주화도 치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본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쉽게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중심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청년들,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미래에 대한 비전,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총체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나라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행복한 나라는 그러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 이미 우리 이번에 전단지도 다시 새로 만들었거든요. 당부도 새로 만들. 그것도 좀 차에 실어 왔는지 좀 보시고 좀 갖고 제가 오늘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의 정책이 뭔지 또 우리 공화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신문 정독하듯이 우리 정책 전단지하고 당부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하는 불의의 세력, 기독권 세력한테 저항하는 당이구나. 기독권 세력은 세 가지의 기독권을 얘기해요. 권력 기독권, 그 다음에 언론 기독권, 금융 기독권,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들의 기독권하고에 저항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소시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 잘 보시겠네. 천막 당사 TV 많이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양평에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양평 애국동지회가 제일 열심히 제일 했는데 그래서 손병현 고모님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다는 게 정말 힘들게 동지회를 모아서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 그래 하려고 잘 안 된다고 마음이 자기 고모님 마음 같지 않다고 그래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렇게 이 모습 보시면은 아마 송병현 고모님도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기의 회장단이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양평 또 여주 그리고 우리 아까 윤기학 반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윤기학 반장님 뭐 당 사무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윤기학 반장님이 이분들을 행사 때마다 한 대씩 버스 한 대씩 쫙 해서 회비는 받아야 됩니다. 회비 안 받으면 선거법 걸려요. 회비를 받되 그걸 다 저걸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고 그래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또 자리를 좀 떠야 돼서 오늘 식사가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계속 너무 맛있다고
아까 결혼식 가서 그 맛있는 뷔페 놔두고 여기 와서 식사하는데 우리 동진이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호텔 식대를 그만두시고 이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환영하고